풀리지 않는 피로, 신경통, 감기. 이러한 흔한 증상이 심각한 질병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사람 몸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암세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새 말하는 무슨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를 자기 몸에 있는 세포가 다 없애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서 모든 질병에 감염이 될 수밖에 없죠. 면역력 저하는 감기뿐 아니라 암세포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섯 종류는 다 암에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여름에 이렇게 먹다 남으면 냉장고 넣었다가 피트병 들고 다니고 먹으면 되고,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먹으면 아주 좋고. 버섯 때문에 제가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나를 살려준 게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힘, 자작나무 숲에서 그 해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검은 보석. 그 정체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건강하면 할 말 많다는 이분, 노래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다들 아시죠? 원조 섹시 디바 장미아 씨입니다. 18세 어린 나이로 데뷔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젊은 언니죠. 안녕. 시리 안녕. 그런데 우리 미아 씨 아침부터 운동하느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도 잊었네요. 아우 힘들어.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굳어가지고 조금씩 움직여주는 거야 이게. 그럼 조금 이렇게 좀 털어도 주고 흔들어도 주고 이런 데가 다 편해요. 안녕하세요가 1973년이죠. 3월달. 나 몇 살이니? 20대였으니까 그때가. 내년이면 벌써 70입니다. 있죠. 갈비뼈 부러진 적도 있고 뭐 손목 부러진 적도 있고,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벨 뒤어서 이도 화상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정말 아팠는데 대상포진이 가장 아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더라. 너무 아파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고 하는데요. 대상포진은 어린 시절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숨어 있다가 다시 재활동하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가 깨어나는 거죠. 몸이 허약하면 통증도 더 심해진다던데. 제가 대상포진 해가지고 대상포진이나 이가 쭉쭉 깔린다 내가. 흉터나 이런 건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제 세월이 가니까 약간 약간씩 이제 흐려지는데 그래도 비기 싫어. 그래도 나 비키니 입는다는 거. 비키니 입어요 저 아직도. 몸은 아파도 마음만은 이팔 청춘. 마음만큼 건강도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 보는 것들도 엄청 많고 비타민도 엄청 많고 그러네요. 총 그런 거 많아요? 네. 그다 꽃차예요 꽃차. 근데 제가 차를 너무 좋아해서. 식습관도 바꾸면서 건강에 신경을 썼지만 시련은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을 앓고 난 이후에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모든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닷없이 무슨 갑상선도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게 생긴대요. 근데 지금 제가 갑상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급기야 갑상선에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단계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데 15일 제 추석이잖아요. 꽉 찬 스케줄에 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엄마는 너를 볼 때 공연 때문이라도 노래 연습을 쉴 수는 없죠. 건강도 챙기며 일하셔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하구나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이란다. 갑상선 질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면역력 저하입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대한민국 여성암 발병률 1위.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질병이죠. 여성암 발병률 1위인 만큼 갑상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주부들이 많았는데요. 그중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선생님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니까. 그 앞에 제가 7년 전쯤에 한 6년 됐나 보다. 갑상선 수술을 했거든요. 갑상선암.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는 김경희 씨. 수술 후 더욱 힘들었던 건 또다시 찾아온 면역 질환 때문이었는데요. 대상포진 알았어요. 네, 작년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너무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그냥 흔히 그러잖아요. 아기 낳는 거에 뭐 20배 정도? 근데 정말 그냥 이게 이렇게 상처에 고춧가루를 이렇게 막 뿌려난 기분 막 따갑고 아프고 통증이 너무 심해 잠을 못 자요.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 듯한 통증이라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받았어요. 제가 또 교통사고 나고 지인이 또 갑자기 또 막 하늘나라 가고 막 이러면서 엄청 저인데 그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계속된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를 불러왔고 갑상선 암에 이어서 대상포진까지 겪게 된 겁니다. 면역력의 중요성을 알게 된 후에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갑상선 질환에 이어서 대상포진까지 닮아도 너무 닮지 않았나요? 사실 두 사람처럼 대상포진으로 고생한 환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부터 60대 환자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3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면역력이 40대부터 탈이 나기 시작한 까닭입니다. 대상포진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데요. 그때 입원하기 전에도 병원에서 약은 먹었었죠? 전혀 나는 아무것도 이게 왜 그럴까 그냥 피부병인지 피부병인지 알고 이게 뭘까 그래 이제 가족한테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게 대상포진이다. 나중에는 통증이 여기 통증 말고도 옆으로 다 오는 거예요. 이쪽 전체가.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고요. 근데 면역력이 이제 왜 떨어졌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대개는 이제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부모가 이제 뭐 상을 당했거나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말고사라든가 취업 준비 때문에 내 몸을 지키는 방패, 면역력.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관심 갖고 관리한 적 있으신가요? 와, 면역세포 종류도 정말 많은데요. 말이 좀 어렵죠? 획득 면역세포는 항체를 만드는 세포로 쉽게 말해서 감기 바이러스를 이기는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자연 면역세포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무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무기들은 노쇠한 세포를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없애는 몸속 청소부 역할을 주로 합니다. 이 두 면역세포들이 힘을 합쳐 싸워야 대상포진 같은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건데요.
만약 면역세포들이 재구시를 못하는 순간 수많은 질병이 나타나게 되죠. 특히 약해진 면역력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면역력,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면역력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관리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일을 하니까. 면역력이 안 좋으면 아프겠죠? 병에 자주 걸리고. 면역력에 대해 어렴풋이 알 뿐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면역력 점수는 어떨까요? 자가 테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체크해보죠. 저는 다행히 3개 정도 해당되는데요. 자, 4개 이상부터 관리가 필요하고 7개부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최후에는 암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세균 감염에 대해서 전혀 싸우지를 못하죠. 하루 많게는 5,000개씩 만들어주는 암세포. 여러분은 이 암세포를 이길 면역력을 갖고 계신가요?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몸속 찌꺼기는 뭐든지 먹어치우는 대식세포와 암세포만을 찾아 공격하는 NK세포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특히 NK세포는 암세포 저격수라 불릴 정도로 암세포를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만약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반면 NK세포 활성도가 높은 경우 암세포를 집중 공격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림프절 안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의 모습인데요. 어머어머, 정말 대단하네요. 저 왼쪽에 길쭉한 암세포가 금세 사라지는 거 보셨나요? 암세포 저격수, 그 이름이 아깝지 않습니다. 와, 면역력, 요거 진짜 잘 챙겨야겠네요. 사실 대상포진과 갑상선 질환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바로 암. 최근 33년 동안 난공불락의 불치병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방암 발병률 세계 1위,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건강 비상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을 이겨내려면 무엇보다 면역력을 지켜야 하는데 이분의 면역력이 심히 걱정됩니다. 나 목소리 어떻게 하니? 아유, 안녕하세요. 장미아예요. 미치겠어요. 그래, 어머, 목소리 진짜 어떡하나요? 언제나 스타의 무대는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법. 그녀의 공연은 늘 늦은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팁도 받고 괜찮네. 말아줄까 언니? 아, 됐어. 조회했어.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에야 무대에 오르는 장미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가수 장미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나라 생각했죠. 어쩐 일일까 궁금했는데 다시 만나보아 반가워요. 같은 사람. 이러다 쓰러질까 걱정입니다. 불규칙한 생활로 심히 걱정이 앞서는 장미아 씨의 면역력. 직접 검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NK 세포 활성도는 젊은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도 더 높게 나타나셔서 면역력은 좋은 상태로 잘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면역세포 활성도 기준 300보다 무려 5배나 좋게 나왔네요. 도대체 비법이 뭘까요? 아침부터 춤바람 난 장미아 씨. 춤바람 날만 합니다. 아침 운동과 노래가 건강 비법 중 하나겠죠? 그리고 요리 솜씨 좋기로 소문난 장미아 씨. 그녀의 면역력을 지켜준 건강 밥상을 좀 훔쳐봐야겠습니다. 이게 히카마라는 거예요. 히카마. 히카마라는 감자 같은 거예요. 감자. 비타민 C가 풍부한 멕시코 감자. 그녀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반찬이랍니다. 그 먹어도 맛있어요. 얘는요 그냥 먹으면 매워요. 그래서 물에다 좀 담궈놔야 돼요. 음식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요. 면역력이 약할 때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고기만 먹을 수 없으니까 오늘은 야채를 하는데 조금 남들이 먹는 것보다는 좀 특이한 채소들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는 내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걸 먹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인터넷 찾아가면서 사다가 먹는 그런 스타일이죠. 69세의 나이로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 인터넷 검색까지 마다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 덕분에 다양한 채소가 많습니다. 오크라라는 식품. 대상포진을 앓게 되면서 먹게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삼채를 추천하고 싶죠. 삼채가 가장 면역력에도 좋고 또 몸이 냉한 사람은 열을 올려주는 데도 좋고 그래서 삼채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아까 키우신다는데 그거 한번 잠깐 좀 보여줄까요? 네, 해도 돼요? 심지어 마음에 드는 음식은 직접 자급자족하기도 합니다. 이걸 잎을 잘라 먹으면 또 나와. 이 파처럼. 진피예요? 네. 이 안에는 저런 뿌리가 있어요. 뭐든 허투루 먹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준비하는 따뜻한 차 한 잔. 여기에도 장미아 씨만의 건강 비법이 숨어 있을까요? 선생님 이거 지금 끓이시는 게 뭐예요? 청아버섯. 이 버섯 종류는 다 암에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여름에 이렇게 먹다 남으면 냉장고 넣었다가 피트병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되고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먹으면 아주 좋고. 크게 아프고 난 후부터 건강 음식에 관심이 많아지셨네요. 시원해. 가루도 요즘 나와요. 이렇게 가루로 해가지고 먹기 너무 편해요. 이거는 요만큼만 타도 굉장히 진하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진하잖아요. 그러고 보니 촬영하는 일주일 내내 장미아 씨는 계속해서 차가버섯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차가버섯 속에는 대표적으로 베타글루칸이나 SOD, 플라보노이드라는 면역 증강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세포 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면역이 증가될 수 있고요. 삼채도 이와 비슷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차가버섯과 함께 섭취를 했을 때 궁합도 잘 맞고 면역력을 상승시키는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가버섯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글루칸이란 물질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차가버섯에는 베타글루칸 함량이 버섯류 중에서도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가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차가버섯은 폴란드, 러시아처럼 북위 45도 이상 추운 지방에서 자랍니다. 대부분의 버섯들이 죽은 나무에 기생하는 것과는 다르게 차가버섯은 살아있는 자작나무에서 살아가지요. 자작나무 수액을 흡수하며 나무 속에서 10년 이상 기생한 후에 밖으로 그 귀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밖으로 검은색이 비치면 10년의 세월이 이미 흘렀다는 거죠. 자작나무의 수액과 영양 성분을 먹고 자생하는 차가버섯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크로모겐 콤플렉스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크로모겐 콤플렉스는 어떤 하나의 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버섯에 들어가 있으면서 사람에게 유익한 기능을 하는 여러 성분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용어인데요. 이 크로모겐 콤플렉스에는 베타글루칸을 비롯해서 각종 폴리페놀 성분, 또 SOD 성분, 또 다양한 미네랄들이 포함됩니다. 언론에 소개되면서 차가버섯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아졌죠. 제작진은 차가버섯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한 요양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중 하나가 바로 차가버섯차를 마시는 겁니다. 이거 평소에 매일 드시는 거예요? 예, 매일 먹고 있습니다. 예, 여기 와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네. 2병씩. 2병씩? 예. 몸에 좀 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 예.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한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은 오직 가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속도 편하고 좋아요. 안 좋으면 안 오죠. 대체로 말기암 상태로 오셨는데 여기 주로 이제 차가버섯하고 식이요법이 위주가 되니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이제 차가버섯은 음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점심 전에도 녹즙 과일, 또 점심 드시고 또 단백질 드시고 저녁도 마찬가지고요. 차가버섯을 먹고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사람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차가버섯 주산지가 있는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이지트강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 4대 도시 중 하나인 예카테린부르크. 숲의 귀족이라 불리는 자작나무. 이 귀한 숲에 차가버섯이 있다고 합니다. 최측근을 따라 차가버섯이 서식하는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어떻게 할 건지. 무작정 차를 세우고 숲으로 향하는 사람들. 이 넓은 숲에서 과연 차가버섯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보죠. 채취할 차가버섯을 미리 봐뒀다는 보바 씨. 하지만 어쩐지 서울에서 김사방 찾기 같습니다. 차가버섯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숲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하잖아요. 가끔은 몇십 킬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차가버섯을 못 볼 때가 많아요. 이곳에서는 차가버섯을 시베리아의 검은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시베리아의 검은 보석이요. 차가버섯을 하나도 못 찾을 때도 있고요. 또 하루에 300kg이 넘는 양을 채취한 적도 있어요. 드디어 오랜 시간을 헤맨 끝에 반가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은 건가요?
아, 이건 나무 껍질 같은 거예요. 차가버섯처럼 생겼지만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었는데 착각이랍니다. 베테랑들도 속을 때가 많다는군요. 차가버섯 같은데 아니야? 이상하니. 아니야, 단단한 나무 껍질이야. 나도 몇 번 속았었어. 특히 높이 있을 때는 이 얼핏 보면 차가버섯이랑 똑같다니까. 베테랑이 아니면 도저히 구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기 있네요. 네, 저기 보세요. 저 위에 차가버섯이 있어요. 네, 그런데 너무 높아서 저건 못 딸 것 같네요. 차가를 꼭 닮은 나무 껍질에 속은 것도 억울한데 이젠 높아서 따질 못합니다. 아, 오늘 안에 차가버섯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여기선 힘들 것 같아요. 차가버섯이 더 많은 곳으로 장소를 옮겨볼게요. 자작나무 높이는 약 20m. 높이 있어서 못 따는 차가도 많다고 합니다. 채취 시작 약 3시간 만에 드디어 차가를 찾은 것 같은데요. 이번엔 진짜 맞는 거예요? 이만한 게 17kg씩 나가는 것도 있었어요. 이른 봄이나 비가 온 후에는 차가버섯이 속이 수액으로 가득 차는데 그럴 땐 굉장히 무겁습니다. 수액이 가득 찬 차가버섯이 몸에도 더 좋다네요. 자작나무는 차가버섯균이 침투하면 자기 보호물질을 분비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플라보노이드인데요. 이 좋은 성분들을 놓칠세라 차가가 낼름 흡수합니다. 영양 성분을 충분히 흡수한 다음 비로소 나무 밖으로 본연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차가가 나무 밖으로 모습을 보였다고 바로 채취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가버섯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채취하면 자작나무가 말라서 차가버섯이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거예요. 이 나무는 차가버섯을 완전히 베어버렸네요. 아마 2년 후에는 강한 바람에 힘없이 부러질 겁니다. 차가버섯의 영양 성분을 빼앗긴 자작나무는 때론 그 수명을 다하기도 합니다. 차가버섯을 찾아 헤매다 가끔 야영을 할 때도 있다네요. 사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찾기 힘든 산속이기에 준비물이 참 많습니다. 달콤한 휴식. 그때 이들이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검은 보석, 바로 차가입니다. 차가버섯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 차가버섯차를 즐겨 마시고 있죠. 차가버섯차를 끓이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차가버섯 가루만 타기도 하고 거기에 우유를 더하기도 하죠. 그 외에 조리법은 매우 다양한 편인데요. 차가버섯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도 달라져요. 차가버섯이 유명해진 건 소설 때문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이 자신이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암병동이란 소설을 썼는데요.
차가버섯의 민간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면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당시 소련의 과학연구소에서는 이미 차가버섯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실제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차가버섯의 효능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많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항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차가버섯은 암 예방과 치료에 주로 사용됩니다. 암 환자들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는 급격한 체력 저하인데요. 차가버섯에 있는 성분들은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죠. 면역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러시아 약초 규정집에는 차가버섯의 효능에 관해서 기록을 해두고 함유량에 관한 기준을 명시해뒀습니다. 차가버섯은 매우 단단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상태로는 먹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5에서 7mm 정도의 크기로 분쇄한 다음 가루를 내어 먹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이러한 가루 형태의 차가버섯을 적정량 복용하는 것이 흡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 성분을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는 농축 분말을 사용하는데요. 차가버섯을 가열해 농축된 원액을 추출해낸 뒤 건조 과정을 거쳐 다시 분말로 재탄생됩니다. 면역력 증진에 도움되는 크로모겐 성분 20% 이상을 함유하게 되죠. 특히 동결 건조의 경우 영양 손실이 적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러시아에서는 차가는 불치병을 치료하는 비약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차가를 애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 속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2000년도쯤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췌장암으로요. 그 일을 겪은 후로는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됐죠. 저도 어린 시절부터 자주 아프고 몸이 약했거든요. 암으로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지쳐있는 올가에게 주변 지인들이 권해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말린 차가버섯이에요. 차 한 잔 끓이려고요. 지인들이 권해준 것은 바로 차가였습니다. 차가버섯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병을 이겨내도록 도와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요. 60도 이하의 물에 우려야 영양 성분이 파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가버섯 덕분일까요? 올가 씨는 최근 10년 병원을 찾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호흡으로 드세요. 건강에 좋은 거란다. 뜨거워요. 흔히 우리는 약방의 감초라는 말을 하죠. 러시아에서 차가버섯이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어딜 가나 볼 수 있고 어디에서든 차가를 찾는 이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48세에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암을 예방하기 위해 차가버섯을 먹습니다. 나도 내장 기관을 튼튼하게 하려고 차가버섯 차를 마십니다. 자주 마셔요.
차가버섯에는 많은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진통을 줄여주고 염증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내장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차가버섯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실제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차가버섯의 효능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많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항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차가버섯이 정말 항암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신만의 비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기 계신 것 같은데. 내려갈 수가 없는데? 자, 일로 내려가나요? 안 들리시나? 계곡에서 만난 의문의 남자. 혼자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TV조선에서 나왔어요. 암을 이긴 남자 이영민 씨입니다. 요즘 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분에겐 계곡이 헬스장이랍니다. 여기서 보통 뭐 돌도 들었다 놨다 하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예. 그 운동 기구가 뭐 따로 있지 않으니까 이런 돌을 들어서 이제 뭐 근력 운동도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예, 예. 19, 20, 48, 49.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이영민 씨를 위한 운동기구입니다. 신선 노름이 따로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아픔도 많았답니다. 2010년도에요. 삼성의료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간암 뭐 종양이 2개, 2.5cm, 1.8cm 종양이 2개라고 그래가지고. 그는 6년 전 간암 판정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지금은 아주 좋아요. 또 한 3년 전에 병원 갔더니 뭐 전혀 간 기능도 좋고 뭐 암 재발 확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암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이영민 씨. 그는 어떻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암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운동과 함께 변화를 준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텃밭에서 자급자족하며 부부금실까지 좋아졌답니다. 양배추가 속이 안 차. 텃밭 하기 전에는 그냥 사서 먹었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자급자족해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지요.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요. 눈물도 나고. 그 전에 만성 간염을 좀 오래 앓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어머니께서 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을 또 애 아빠가 겪는구나 그런 생각에 그런 것도 힘들었고 또 애들이 또 공부하는 나이였고 그러기 때문에 좀 힘들었죠. 아내의 가슴 철렁했던 과거는 이제 옛말입니다. 남편을 챙기는 아내 덕에 이영민 씨는 지금 새 삶을 찾았습니다. 자, 아내표 건강밥상이 차려졌는데요. 우와, 정말 건강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지금 물배라도 채우려는 건가요? 그거 안 갖고 왔나? 있죠. 한가득 따른 정체불명의 음료. 쭉 들이키는 이 새카만 물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를 마시면서 거의 나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차가버섯이에요. 러시아에서.
이영민 씨의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줬다는 새카만 물의 정체는 바로 차가버섯 물이랍니다. 비율은 물은 보통 물 350cc 정도에 10g 정도 타서 마시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오전에 한 병 마시고요. 오후에 또 이 정도 해서 한 병을 마시고. 차가버섯이라는 게 암 환자들이 많이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차가버섯 마시고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아주 몰라보게 달라져요. 뭐 혈색도 그렇고, 뭐 간 기능 검사를 해보면 수치가 상당히 높고 항상 그랬는데, 이거 마시면서부터는 아주 뭐 컨디션도 좋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마사지 하려면요. 마사지요? 네, 차가버섯 캡사이신 마사지라고 유기농 매운 고추에 이제 즙을 내 가지고요. 여기다 이제 한 30g 정도 넣어 가지고 차가버섯을 섞는 거예요. 어머머, 우통 훌렁 벗어 던지시더니 차가버섯 마사지를 시작하는데요. 안 따가우세요? 샤워하면 개운해요. 땀도 약간 나고 몸에서. 제가 뭐 서울에서 살 때 서울이 저희 집이거든요. 서울에서 살 때처럼 그렇게 너무 무질서하게 뭐 생활하지 않고 여기서 절제된 생활. 그러니까 식이요법 같은 거 하고,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차가버섯이 나를 살려줬다고 했듯이 차가버섯을 적당히 운영하면서 계속 여기서 뭐 살고 싶어요. 조건만 된다 하면. 차가는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 걸까요?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대상포진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7년 전 갑상선 수술했어요. 예전부터 좀 몸이 좀 허약했다고 그러나요? 대상포진도 몇 년 전에 걸렸고, 제가 또 갑상선 수술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많이 피곤하고 그러니까는 좀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도 들고, 애가 저희가 지금 5살이니까 그걸 쫓아다니면 제가 체력이 많이 딸려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전날 술 먹고 나면 일어나기 좀 힘들고, 요즘에 좀 왠지 자꾸 좀 피곤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면역력의 상태를 볼 수 있는 NK 세포 활성도 검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이제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몸 안에 활성산소의 수치를 체크를 해서 뭐 활성산소가 얼만큼 많이 있는지를 좀 볼 거고요. 면역력이 걱정된다는 체험자들. 과연 활성산소와 면역세포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체험자들 모두 활성산소 기준 범위를 벗어났네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돼서 뭐 세포를 죽이게 되고, 또 이제 기능을 뭐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면역세포도 당연히 공격해서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 수치가 높은 분들은 면역력이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늦둥이 엄마 지성희 씨의 경우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의 활성도도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암세포가 발생하면 아주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이제 세포거든요. 면역세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활성도가 유지되시는 분들은 바이러스 질환, 감염 질환, 대상포진 같은 바이러스 연관된 질환들이 발생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암 발생도 굉장히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활성산소 때문에 위협받고 있는 면역력. 과연 차가버섯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2주간 차가버섯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체험자들은 꾸준한 운동과 함께 차가버섯을 2주 동안 응용해 보기로 했어요. 차가버섯 마시겠습니다. 차가버섯을 보여줘야지. 커피인지 차가버섯인지 모르잖아. 차가버섯이에요. 예, 맞네요. 네. 차가버섯을 60도에 우린 물입니다. 한 번에 쭉 들이켜 보겠습니다. 면역력이 증강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또 한 잔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기 30분 하겠습니다. 맛이 어때? 맛없어? 아니야? 이거 먹으면 감기 안 걸린대. 맛없다고. 그리고 2주 후 체험자들을 다시 만났는데요. 2주간 성실하게 계획을 실천한 6명의 체험자. 과연 변화가 있었을까요? 잘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빡세게 운동했으니까. 잠시 후 6명에게 생긴 놀라운 결과가 공개됩니다.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모두 주의 단계에 머물렀던 활성산소의 수치를 먼저 살펴볼까요? 특히 김경희 씨의 경우 위험 단계에 있던 활성산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차가버섯에 큰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이 순간만큼 나 자신하고 내가 싸우면서 내가 나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자존감 때문에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검사하신 분들이 느끼시기에도 몸이 많이 피곤함이 좀 줄었다든지 기운이 좀 더 난다든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차가버섯 또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암을 이기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그 시작은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차가버섯 같은 건강한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차가버섯 완전 정복. 좋은 차가버섯은 겉은 진한 밤색, 속은 밝은 갈색이 좋답니다. 농축분말을 선택할 경우엔 수분 함량과 크로모겐 컴플렉스 함량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